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효수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면 바닥에 놀이매트가 많이 깔려 있죠. 이 매트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놀기도 하는 만큼 평소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더러워졌을 때 바로 닦는 건데요. 먼저 물티슈로 얼룩진 부분을 한번 닦아낸 뒤에 물로 깨끗하게 헹군 후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게 좋습니다. 만약 매트를 움직이기 어렵다면 그 위에 치약을 약간 짠 다음에 물을 부어서 양치질 하듯 칫솔로 문질러 주고요. 젖은 수건으로 한번, 마른 수건으로 다시 한번 닦아내면 깔끔해진다고 하니까 오늘 알려드린 노하우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중고차는 신차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상 구매하려고 하면 망설여지기 마련이죠. 혹시 침수된 차는 아닌지 또 사고가 난 적은 없는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지금부터 중고차 현명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자동차, 지난해 기준 300만 대가 넘는 중고차가 거래됐습니다. 꼭 알아야 할, 몰라서는 안 될 중고차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차 좋다, 차 좋다. 야, 기가 막히네 거의. 이게 어떻게 중고차에 다 신차지, 신차. 이왕 중고차로 바꾸러 왔다면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한번 다 짚어보고 난 뒤에 중고차를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꼼꼼하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경쟁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왠지 모르게 손해보는 깨름직한 기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중고차 사고 팔기. 전철에 배워봅시다. 중고차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부산 최대 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로 직접 나가봤는데요. 야, 상태가 훌륭하다, 훌륭해. 키로수도 얼마 안 낸 것 같아. 이거 저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이거. 고민되네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차량 보러 오신 건가 봐요. 네, 차는 보기는 보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SUV를 탔거든. 네. 근데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네. 조용한 세단 또 폼 나잖아요. 예. 저 한번 보시고 어떤 뭐 궁금하신 점이나 네.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골랐는데 색상 다른 것 말고는 큰 차이도 없고 이 정도면 신차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흰색 차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옵션도 옵션이고 차 상태 관리가 잘 돼 있네. 그리고 휠이 좋아, 마음에 들어요. 이게 제일 비싼 차량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게 지금 1,300만 원대고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비싼 차량입니다. 둘이 가격 차이가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같은 차량인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6가지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 바로 6가지가 어떤 거냐면 차량의 연식, 그다음에 차량의 등급, 옵션, 그다음에 키로수, 사고 유무, 용도 이력 이렇게 6가지는 꼭 챙겨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판매자들 피곤해지는 정보 알려드립니다. 차량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차종이란 연식이에요. 네. 근데 연식하시면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역각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19년도잖아요. 네. 근데 18년도에 나온 차량을 19년도에 등록을 하면 그거는 역각자 차량이에요. 그 재고 차량이잖아요. 재고 차량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역각자입니다. 반대로 이제 각자 차량을 18년도에 제가 차를 샀는데 19년형이면 네. 그거는 각자 차량이에요. 차량 등록 중에 보시면 최초 등록일이랑 밑에 보시면 연형이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역각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 차량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차 구입할 때 조금 할인폭이 좀 있어서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차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역각자 차량이랑 각자 차량에 대해서는 옵션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중고차 구매할 때 꼭 따져봐야 할 것 사고 유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차가 무사고 차량인지 사고 차량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알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네, 네.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지금 이 차는 지금 현재 문짝이 교환된 차량이에요. 육안으로 봐도 표가 안 날 때 이 손톱만 있으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실리콘 부분이 있어요. 예.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살짝 들어가는데?
살짝 들어가죠. 네. 그 처음 나온 상태랑 똑같은 실리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볼트를 풀었다 조였다 하는 흔적이 있는지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아, 처음에 차가 나왔을 때 페인트질 다 하잖아. 맞습니다. 페인트질이 조금 벗겨지면은 그거 100% 손을 댄 거구나.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야. 중고차 상사 매입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성능 기록부라는 걸 꼭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고지를 받으시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교환 수리 확인을 했다면 꼼꼼하게 오일류 체크와 시운전을 통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운전해보고 지금 체크도 다 해봤는데 네. 예전에 예. 키로수 속인다는 말이 많았거든. 정말 많죠. 사실 네. 지금도 굉장히 그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동차 정비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로수 다 찍어요. 다 찍어요. 그래서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속여서 판다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로수 조작하면 또 따라오는 꼬리표가 바로 침수차인데요. 침차량. 들어보셨죠? 네. 보시면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텝 플레이트를 떼보면은 그거는 100% 알 수 있습니다. 침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트렁크에 보시면은 트렁크 리어 휀다 쪽 내장재를 뜯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돈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가는 중고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현명한 구매법입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인터넷을 통해 가격 비교는 필수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까지는 차를 볼 때는 네. 마음을 조금 잡았긴 네. 잡았는데 지금 약간 지금 인터넷을 제가 봤거든요. 네. 인터넷 여기 보면 5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요 지금. 여기 지금 너무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에요? 좀 내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저를. 아닙니다. 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그 허위 매물이라는 건데요. 옛날에는 없던 차량을 광고를 했다면 지금은 실존하는 차량으로 허위 매물, 미끼 매물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찾아가 보면 해당 차량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침수차 또는 압류 저당이 많으니 그 비용을 부담을 해라는 식으로 고객한테 다른 차량으로 유도를 하는데요. 허위 매물 딜러가 약간 협박성의 언행을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중고차를 예, 싸게 사는 방법도 네. 지금 뭐 배웠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무시 못할 게 내 예. 차를 또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뭐 당장 팔 건 아닌데 예. 지금 이 차거든요. 네. 이 차를 지금 뭐 판다면은 한 시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차를 한번 봐야 됩니다. 네, 15년식이에요. 15년식이고 네, 네. 생활기사는 없는 차예요. 깨끗해요. 요건 뭔가요? 요거는 네. 요건 아까 오면서 약간 요만 거 긁힌 거고.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사람 마음. 내 차 잘 파는 방법 꿀팁 알려드립니다. 딜러들은 아무래도 거래를 많이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고장이 난 상태라면은 뭐 고치고 오시는 것보다는 딜러를 통해서 고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고치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만큼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잘 산 건지 덤터기 쓴 건 아닌지 깨름직하다면 차량 구매와 판매는 매매상을 돌아다니며 견적을 비교,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배워봅시다. 중고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단 여러분들 현장에 매장에 직접 와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확인하고 난 뒤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정보가 경제긴 시대, 전철에 배워봅시다. 중고차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법이었습니다. 네, 중고차 잘 사고 파는 방법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사고 이력이나 결함 등을 쉽게 짐작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중고차 살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대로 된 맛집 하나가 열 관광지 안 부러운 시대인데요. 곳곳에 역사문화 유적이 넘쳐나는 천년고도 경주에 가면 꼭 한번 들러봐야 할 맛집이 있습니다. 로컬 식객이 강력 추천하는 맛집 중의 맛집, 지금 가보시죠.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진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로컬 식객들의 단골 맛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봄이 되면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경주로 한번 와보시죠. 오늘 이 로컬 식객은요, 경주의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역의 숨은 맛집도 당연히 잘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신라문화원의 진병길 원장님 로컬 식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아름다운 문화재를 활용해 경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온 신라문화원. 추억의 수학여행, 서학고택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왔는데요. 그가 추천하는 경주의 맛집들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맛집을 좀 즐겨 찾으실까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웰빙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고기보다는 야채, 또 고기집으로 가더라도 야채가 많은 집들을 가면은 어떨까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들, 네, 그러면서도 맛있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경주에 오셔서요, 문화를 즐기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우리 원장님께 소개해주는 맛집, 웰빙 맛집에서 드시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일석이조입니다. 경주에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맛집을 찾아 떠나가 볼까요? 갑시다. 봄바람이 날리면 네. 첫 번째 웰빙 맛집. 가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두부 만드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 2번씩 손두부를 만든다는 이곳에서 오늘 맛보게 될 메뉴는 바로 얼큰 두부 전골과 담백한 모두부입니다. 자, 오늘의 로컬 식객이 추천한 첫 번째 맛집, 네, 두부집인데요. 네.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두부집 많잖아요. 네, 이게 바로 세계문화유산 남산 자락이 있고요. 위치가 좋아. 네, 위치가 좋고 네. 또 국내산 콩이라는 거. 오, 100% 국내산 콩. 그렇죠. 이야, 근데 이 집의 특징이요. 또 두부를 즉석즉석해서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그렇죠. 방금 또 오늘 뵀듯이 그 바로 점심 직전에 또 두부를 하고 네. 또 저녁 직전에서 하루에 2번씩 이 두부를 직접? 하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고 오. 감질맛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보니까 두부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렇죠. 좀 전에 들어오는데 두부를 뭐라고 할까요? 익히는 냄새라고 해야 되나? 네네. 예, 그 굉장히 맛이 고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즉석에서 만든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예, 역시 뭐 오늘 로컬 식객이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네. 와, 사실 이게 김이 좀 전만 해도 모락모락 났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야, 요 두부. 네. 요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 요게 이제 뭐라고 하죠? 한모. 네네, 한모. 야, 네.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두부가 얼마나 이렇게 큼직큼직한지. 네네. 야, 이렇게 아주 그냥 큼직하게. 옆에서 지금 보글보글 찌개가 전골이죠, 이거? 네네. 계속 좀 놔둬봐 주세요, 그러는데. 네. 여기 보니까 두부도 있고 또 이게 순두부죠? 네네. 여기 또 순두부까지. 네네. 맞아, 저 경주에 오면 또 순두부 많이 드시잖아요. 네. 예, 요렇게. 그리고 또 나물이 갖가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와, 굉장히 벌써 맛있어 보입니다. 자, 보글보글. 자, 이제 말로만 듣지 말고 이제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모두부를 먹을 때는 순수한 두부의 담백한 맛을 먼저 음미해 주세요. 그런 다음 취향대로 즐겨주시면 됩니다. 감칠맛 나는 육수와 얼큰한 양념장으로 맛을 더한 두부 전골은 속을 든든하게 채우기에 그만이죠. 보기만 해도 맛이 어떨까요? 감기가 달아나는 기분이네요. 제가 진짜요, 이 두부를 입에 싹 넣었는데 이게 자체가 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솜사탕이 입에서 이렇게 살을 녹는 듯한 굉장히 소프트한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그리고 전골 국물이 손이 가요. 손이가 진짜 딱 맞아요. 네네. 조미료가 들어가지 네네. 않은 네네. 어떤 그런 어떤 맛이 이렇게 좀 물리지 않는다고 할까나? 그렇죠. 계속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거든요. 가성비 어떻게 네네. 되나요? 전골은 1인분에
9,000원이고요. 네. 2인이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공급밥 별도입니다. 네. 그리고 두부도 9,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한 모라고 하죠. 네네. 네, 근데 한 모가 사실은 여자분들이 왔을 때는 하나를 시켜도 두 분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이 엄청나요. 이 그렇죠. 포만감이. 일단 뭐 가성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두부를 9,000원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네. 그냥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평점을 드린다면 두구두구 4.8. 예, 요거 딱 가성비에서 조금 떨어졌을 뿐이지 모든 부분은 퍼펙트합니다. 100% 국산 콩으로 만드는 두부 별점 4.8점. 로컬 식객 두 번째 추천 맛집은 바로 현대인의 소울푸드 삼겹살. 이거 반칙 아닌가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면서 과연 이성적인 별점 평가가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소리로 이미 벌써 귀와 입이 벌써 즐거워집니다. 야, 이게 삼겹살이 먹을 때, 와, 요거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 빗소리 같아, 빗소리. 비가 착착착착착 낼 때 삼겹살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미 뭐 소리만 들어봐도 입이 구미가 확 땡기는데, 자, 이 집을 소개한 이유, 오늘 로컬 식객의 두 번째 맛집입니다. 네, 이게 동국대학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대학가입니다. 아하, 위치가 일단 대학가 주변이다. 네네. 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야채가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야채 푸짐하게 들고 무한 리필입니다. 아, 이야. 그리고 김치도 보면은 묵은 김치를 해서 오. 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주인의 인심이 굉장히 좋고 오. 또 단골이 많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소개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인공 삼겹살. 지금 지글지글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늘도 있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콩나물 부추. 네. 네, 그리고 김치. 야, 이 김치가 묵은 김치 같더라고요. 네, 제가 네. 보니까 벌써 지금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고요. 일단은 푸짐한 야채들 이렇게 네. 싸먹는 그리고 거. 또 이게 대패가 또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대패요? 네네. 아, 대패 삼겹살. 네네. 야, 맞아. 우리 학교 때 많이 먹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 이제 네. 맛을 봐야 되겠죠. 먹기 좋게 자른 삼겹살은 절인 양파와 함께 먹고 묵은지와 함께 먹고 파무침과 쌈 싸 먹고 뭐 아무렇게나 먹어도 맛있죠. 야들야들한 대패 삼겹살까지 그냥 야무지게 오늘따라 더 잘 드시네요. 맛이 어떻습니까? 너무 정신없이 먹은 것 같아요. 네네. 딱 보는 순간 이 소뚜껑 있잖아요. 네. 예전에 어렸을 때 소뚜껑 뒤집어가지고 네. 거기에다가 이게 돼지 비계 쫙 둘러가지고 삼겹살 넣고 김치 넣고 막 그렇게 구워 먹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색깔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에서 오는 또 이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가라고 추억도 하니까. 함께 먹었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아까 대학가의 젊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추억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김치가 묵은지니까요. 아, 그 고기에 약간의 잡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 김치가 싹 잡아주니까 먹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봤는데 그래도 또 늘 참 가성비 문제예요. 요즘 주머니들이 많이 좀 그래요. 네. 가성비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120g에 8,000원씩. 야, 네. 120g에 8,000원. 1인당 한 15,000원에서 2만 원이면 현재 여유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 예, 보통 요즘 3인분 기준으로 봐야 네, 되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고기는 적당하게, 야채는 리필이니까 무한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도 좋아요. 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성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맛도 좋았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평점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9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채는 무한 리필, 가성비 좋은 삼겹살 별점 4.9점. 지역을 사랑하는 로컬 식객들의 추천 맛집. 고소담백한 두부 전문점과 언제 먹어도 좋은 삼겹살까지. 경주로 봄나들이 가신다면 로컬 식객의 추천 맛집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엔 책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며칠 전 영주 선비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란 주제로 독서문화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즐겁고 유익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책을 읽읍시다. 한때 번구미 운동을 벌일 만큼 매스컴에서도 주목했던 책 읽기 캠페인들. 그 이후로 우리의 독서 습관 좀 나아졌을까요? 글쎄요, 스마트폰에 익숙해서. 만화는 자주 보는데 뭐라도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면 놀랍게도 성인의 연평균 종이책 독서량은 8.3권. 한 달에 한 권도 못 미치는 참혹한 결과였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라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독서 의욕 활활, 책과 무한 친해질 기회가 마련됐으니 지금부터 도서관 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떠나보렵니다. 찾아간 곳은 경북 영주의 한 도서관. 평소라면 한적하고 조용한 풍경이었을 이곳이 도서관 주간을 맞아 북적이고 있었는데 네, 저희 가족들이 다들 도서관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쪽에 홍보하는 걸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저희 딸이랑 같이 행사하면서 도서도 많이 읽고 하려고 참석했습니다. 이 도서관을 오는 이유는요. 일단 시설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팝업 놀이나 그런 아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책도 종류가 되게 많고 영주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 독서 어플 등 책을 접하고 읽을 기회는 많아지고 있지만 종이책의 감성을 따라오기엔 역부족. 자고로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독서 감성뿐. 예쁘다. 매일매일. 예쁜 방이다, 그지? 매일매일 기분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찾았던 부모님들. 덩달아 빠져들게 만드는 도서관 주간 행사 어떻게 기획됐는지요? 영주 선비도서관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와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봄입니다. 올해 제55회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 어제를 담고 오늘을 보고 내일을 짓다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와 초청 특강이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마련했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팝업북 만들기, 일반인 대상으로 식물 액자 만들기, 볼거리는 팝업북 전시, 원화 전시 등이 있습니다. 영주 선비도서관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생활화를 꿈꾸는 한편 책 읽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이번 도서관 주간 행사의 목표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를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 좋았었는데 이제 가족을 표현할 수 있는 선생님께서 이제 가족을 대비를 해서 가족들을 엄마는 어떻고 엄마는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게 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꿈꾸는 자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겠다는 공식 표어처럼 그야말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별로 즐길 수 있는 테마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중에서도 으뜸은 역시나 체험거리입니다. 나만의 팝업북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한 동물 팝업 카드도 있어요. 펼치면 업 하고 올라온다는 팝업 카드. 스토리북이며 명작 속 동물 카드까지 요거 은근 만드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동물원의 곰은 아빠고 캥거루는 엄마고 여기 코알라는 언니고 고슴도치는 율사라는 우리 동물원의 가족의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책, 팝업북, 오디오책까지 듣고 보고 넘기는 모든 것이 책이 됩니다. 아직 글자를 모르는 유아들도 독서 습관 시작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바로 오디오북을 통해서죠. 그러다 문득 언니의 옷차림이 눈에 띄었어. 새로운 언니는 예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 핸드폰을 어플 설치한 다음에 책 위에 갖다 대면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내가 커진다면 보시면은 어플에는 표지 그림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제작한 취지 자체가 아이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책을 보기보다는 이제 직접 책을 보면서 책을 듣는다는 것이 포인트.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고 글자 배우기에도 참 좋아요. 언니는 모든 걸 숨기기 시작했어. 언니는 늘 문을 팡 닫지 모여.
이렇게 오디오북을 통해서 아이들도 쉽게 책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책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한편 액자 꾸미기 체험도 한창. 이건 또 독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요거는 공기 정화 식물의 모스라는 걸로 액자를 만든 건데요. 요게 습도 조절을 해주고 그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에 두시면은 얘가 습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책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다음 머리도 깨끗해져가지고 공부하는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 책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아셨죠?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독서에 대한 편견도 깨고 관련 체험까지 즐기고 나면 책과 반쯤은 친해졌다는 뜻. 점점 독서에 빠져듭니다. 영주로 처음으로 이사 와서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도서관 치고는 너무너무 체험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체험 활동을 미리 알게 된다면 미리 신청하고 더욱 아이에게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참여를 해야겠습니다. 체험뿐만 아니라 도서 전시도 진행됐는데요. 얼마나 특별할까 싶겠지만 테마별로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먼저 현대인을 위로하는 그림책 원화 전시. 힐링을 주제로 했고요. 다음으로 테마 도서 전시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리고 100세 시대 미래 설계를 주제로 하면서 남녀노소가 함께 보기 좋은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전시실에 와보니까 팝업북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종류가 많았고 예뻐서 꽃으로 된 팝업북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공기정화 식물도 만들고 팝업북도 보니 정말 재밌었고 신기했어요. 이렇게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즐거운 것 같아요. 추억이 또 쌓이는 것 같아요. 도서관 주간 행사를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의 솔직 후기 들으셨죠? 가끔은 스마트폰과 떨어져서 종이책의 촉감을 느껴보는 것이 감성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럼 지금까지의 도서관 주간 행사들 해시태그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알찬 도서관 주간 행사 앞으로도 쭉 이어지겠죠?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 행사가 끝나더라도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에는 신용환의 역사 토크와 그리고 나무 인문학자 고기용의 이 선부 인문학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는 나태주 시인의 초청 특강하고 그리고 시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보고, 책을 듣고, 책을 느껴보는 도서관 주간 행사. 책이 주는 아날로그 감성과 즐거움을 체험하고 싶다면 당신의 선택은 역시 도서관입니다. 다양한 독서 체험으로 책과 친해지는 곳. 꿈꾸는 사람들의 핫플레이스. 영주 선비도서관으로 오세요. 네, 사실 도서관 하면 왠지 조용하고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오늘 보니 신나는 놀이터가 따로 없네요. 이런 아이디어가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야외활동이 부담스러운 요즘, 가까운 책방에서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매년 이맘때 제주에서는 나만의 수제 녹차를 만들 수가 있는 특별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찻잎도 따고 내가 만든 녹차도 맛볼 수가 있는 시간. 지금부터 제주의 봄을 음미하러 가보시죠. 입속까지 번지는 봄의 맛, 바로 이 맛이야.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실래요? 오감 만족, 봄의 향연이 입안에서 터진다. 은은한 차향에 진하게 녹아드는 자연의 맛. 봄의 에너지를 따고 음미하는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봄비가 내려 배꼽을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 고구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귀하디 귀한 오늘의 주인공은
나만의 녹차를 만들러 왔어요. 힘들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녹차 따러 왔어요. 연녹색 찻잎이 온기 가득한 햇볕을 받으며 자랍니다. 흙, 물, 빛, 바람, 안개라는 제주만의 특별한 자연 환경을 담아 봄을 피운 찻잎. 제주 자연의 풍미와 건강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매년 4월 20일 고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농업생태원에서는 수제 녹차 체험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제주 녹차가 얼마나 우수한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찻잎을 따고 덕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드디어 차밭으로 출발. 고사리손, 어른손 할 것 없이 하나하나 찻잎을 정성스레 따면서 마음까지 한결 여유로워지는데요. 자연 속에서 오롯이 체험에 집중하다 보면 잡념까지 싹 사라집니다. 와, 아니 뭐냐, 세 분이서 이렇게 옹기종기 찻잎을 따고 계신데 와, 정말 많이 따셨어요. 제가 따서 차를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설레요. 너무 많이 따서 기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나눠 먹으면 더 기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막 무당벌레도 나오니까 재밌어요. 윤서연 리포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녹차를 손수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와 설렘을 안고 열심히 잎을 따보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막 따도 돼요? 소연 씨 이렇게 따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이 차잎을 어떻게 따요? 이렇게 안 따고. 여기 보시면 창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네. 창 모양을 닮아서 이 창이라고 하는데 1창 2기 해서 잎 2개 해서 2기라고 하는데 1창 2기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지금 소연 씨는 너무 많이 이걸 너무 많이 자르셨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네요. 배운 만큼 제대로 보여주마. 즉석에서 펼쳐진 찻잎 따기 대결. 고구차의 관건은 1창 2기. 두 장의 어린 잎이 붙은 싹을 따서 만들어야 부드러운 맛이 탄생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두 개는 제가 딴 거고요. 여기 있는 두 개는 우리 참가자 대표 김미경님께서 따주셨습니다. 자, 이제 누구께 더 좋은 찻잎인지 선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떨립니다. 자, 하나가 숨어가 있었어요. 지금 입이 하나 나왔죠. 요거는 조금 더 좋은 잎 아니에요? 여기 또 숨어져 있는 건데 이거는? 근데 숨어져 있어도 저희가 아까 1창 2기로 오늘 수확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좋아 보이고 제일 커가지고 이걸 골랐는데 이게 그럼 1창 3기네요 저는. 여러분 찻잎 따실 때는 1창 2기 꼭 기억해 주세요. 고구의 잎을 따 만든 차는 은은하고 순한 맛이 특징인데요. 항산화 효능과 동맥경화 예방, 체내 나트륨 배출 등의 효과는 다양한 음식으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아주 유용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집에서 녹차 샐러드, 녹차전, 녹차 장아찌를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녹차 약밥, 녹차 기름떡을 만들어서 간식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소쿨이 가득 단 찻잎은 전통 방식의 덕금 녹차로 탄생될 예정입니다. 200도가 넘는 가마솥에서 찻잎을 덕는 손길이 분주하죠. 약 7분에서 10분간 이 덕금 과정을 거치는데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덮고 계신데 저도 덮을래요. 소연 씨 화장을 지우셔야 덮을 수 있는데. 화장을 지워요?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찻잎이 다 배일 수도 있고요. 향이 배일 수도 있고 화장 상태에서 열기가 이제 화장품을 밑에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근데 저 원래 얼굴 이래요. 화장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눈도 진하고 눈썹도 있고 이래서 지우는 거 아닌데 원래 얼굴이 이런 건데. 워워 소연 씨 이제 그만. 지극한 정성과 인내가 필요한 차의 탄생 과정. 차의 산화 방지를 위해 수분을 빼는 덕금 과정은 여러 사람이 고온을 견디며 이뤄냅니다. 이처럼 배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더해 더욱 진한 향이 탄생할 듯하죠. 저희 덮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가마솥 온도가 이제 200도, 250도 점점 이제 줄이긴 하지만 온도 때문에 열기가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 분이 오랫동안 못 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세 네 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덮고 그다음에 유념하고 덮고 유념하고 이제 세 번째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네 번째부터는 덮고 건조시키고
덮고 건조시키고 이제 한 6번 정도 해서 이제 구중구포가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제다 과정 중 하나인 유념. 잘 덮어낸 찻잎을 꺼내 굴려가며 비비면서 모양을 만드는데요. 겉으론 쉬워 보여도 강약을 조절하며 한 방향으로 비벼줘야 효과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다들 진지하게 유념을 해보는데요. 자, 밀어주세요. 강약 조절하면서 이거는 차잎에 자, 강약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라고 하시는데 이거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차잎에 상처를 줘서 차를 우렸을 때 차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잘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상처에 잎을 이제 다치게 해서 즙이 밖으로 잘 나오게 하고 이제 보관도 하기 쉽게 부피가 줄어들고 저장도 하기 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이거 유념 작업 해볼 수 있을까요? 해볼 수 있죠. 오,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유념을 하다 보면 코끝까지 녹차잎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구중구포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녹차. 손마디에 짙게 밴 차향기가 마음 깊은 곳까지 초록의 기운을 꽉 채워주는데요. 다들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 때로는 재미도 있고 예. 이렇게 귀한 거 만들게 해준 사람들도 너무 고맙고 예. 이건 이제 우리가 힘들게 해봤으니까 먹을 때는 좋게 먹고 힘들게 만들게 귀하게 먹겠어요. 차가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진짜 더 이제 저도 차를 마실 때 진짜 좀 정성스럽게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좋은 분들하고 나눠서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성으로 만든 수제 녹차. 이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마셔봐야겠죠? 오늘 수고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녹차 한 잔. 은은하게 이어지는 맛의 여운은 차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제 몸에 봄이 와요. 손수 만든 녹차 한 잔은 채우고 번잡했던 마음은 비워봅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녹차. 제주 자연이 허락한 특별한 선물에 이 봄도 더욱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제주 봄이 선사하는 녹차 만끽해보세요. 제주의 자연을 담은 녹차 드시고 건강하세요. 요즘 따뜻한 봄을 맞아서 나들이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금 새로운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전북 진안은 어떨까요? 어른아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진안의 매력적인 여행 코스를 지금 소개합니다. 화창한 기운이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봄이 완연하게 다가온 어느 촬영날. 터덜터덜 힘이 쭉 빠진 경주씨. 아니 경주씨, 봄나들이 가는데 왜 이렇게 울상이세요? 아니 지난주에 봄나들이 간다고 하셨는데 저 일꾼 만드셨잖아요. 지난주 봄나들이라는 말에 속아 꾸준히를 도맡아 하고 온 경주씨.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나 보네요. 자, 이 짝 받으세요. 진짜네? 좀 신뢰가 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봄나들이를 같이 안내해 주실 선생님이 계세요. 누구 어디 계세요? 계절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느끼고 지역 구석구석의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있죠. 집배원과 함께 진안의 명소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진안 봄나들이 같이 해주실 분 있다고 찾아왔거든요. 네, 지금 진안군 배군면에 계세요. 그러면은 우편 배달 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집배원만 하고 계시죠. 그래요? 네. 나들이 해야 되는데. 흰 구름이 머무는 곳 진안 배군면. 이곳에 경주씨와 나들이를 함께할 분이 계시다는데요. 과연 경주씨는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다녀가셨네. 여기도 다녀가셨어. 대체 어디 가신 거지? 선생님! 나요. 원촌 마을에서 나고 자라 28년간 우편 배달부 일을 해온 윤주호 집배원.
마을 곳곳의 일들은 그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편 왔습니다. 와, 아드님한테 왔구만요. 이 집배원님 여기서 계속 쭉 한 58년간 사셨다고 하는데 진짜로 토박이 맞아요? 엄마가 이곳에 났으니까 토백이겠지? 인증 거짓말 되셨어요. 못한 사람이요. 집집마다 마을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어요. 그러죠, 많이 알죠. 좀 재밌는 이야기 없어요, 선생님? 오늘 집을 들어갔는데 냄새가 매캐하게 나는 거예요. 노인 양반들은 마당에서 열심히 퐁타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불이 나게 부엌에 가봤더니 가스불이 확 올라오면서 냄비가 빨그런 거예요. 원래 맷집을 내가 불 일부 직전해서 내가 불을 꺼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금만 잘못했으면 그냥 불 나잖아요. 이게 노인 양반들이 얼마나 황당한 이 직업에 대한 보람을 느끼셨나 봐요, 선생님. 그러죠. 제 직업에 어디가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복도 있고 서울이고 어디 외국 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네. 이거 입고 가실 거예요? 그럼 가야죠. 근데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윤주호 집배원과의 진한 나들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봄나들이 시켜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가야죠. 진안의 상징 마이산. 마이산 하면 돌탑 있죠. 윤주호 집배원이 추천해주는 진안의 명소 바로 탑사입니다. 나들이 나온 사람들도 신기한 돌탑 앞에서 추억 남기기에 한창인데요. 와, 저는 이 마이산을 듣기만 했었지 이렇게 직접 와본 건 처음이거든요. 와, 참 아쉽네. 이제까지 몇 년 살면서 그 전주에 대해 얼마나 본다고. 진작에 알려주셨어야죠. 이런 험한 곳에도 우편 배달을 하세요? 당연히 하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어디엔 다 가요, 집배원들은. 아, 진짜요? 네.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어요. 저 안에 절이 있는데 그게 다 걸어 다녔어요, 옛날에는. 이 돌탑들을 언제부터 이렇게 쌓기 시작한 거예요? 네, 19세기 때 임감령이라는 분이 여기 들어와서 탑을 쌓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 30년을 쌓대요. 30년을 쌓는데 뒤에 보면 전지탑도 있는데 전지탑이 13.5m? 저도 저 탑에 이렇게 돌 얹어 넣고 소원 빌 수 있어요? 가죠, 뭐. 가시죠. 선생님 가시죠.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견뎌낸 돌탑. 과연 경주시는 이 돌탑에 소원을 빌 수 있을까요? 돌탑 쌓으러 여기 왔는데 돌 쌓기 하지 마세요 써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문화재잖아요. 응? 돌 거기다 탑을 무너뜨리면 안 되죠. 그 큰일 나니까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아예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소원 어떻게 빌어요? 마음을 빌어야죠. 돌탑을 쌓았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어봅니다. 제 소원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들어주죠. 이성재 장군도 요거 와서 기도를 했다는데 당연히 들어주죠. 그러면 믿겠습니다. 탑사를 내려오니 마이산이 거울처럼 비치는 호수 타병제가 나옵니다. 호수를 낀 산책로는 벚꽃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벚꽃이 안 핀 것 같은데 거의? 그래서 여기가 더 유명합니다. 벚꽃이. 다른 데 싹 피고 치면 여기 그때 피는 거예요. 봄나들이를 놓치신 분들 아직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봄을 만끽하게 해주는 벚꽃. 지난 타병제는 봄을 떠나보내기 아쉬운 분들에게 벚꽃 엔딩으로 제격인 장소입니다. 꽃놀이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나들이 마지막 코스로 향하는데요. 여행의 대미를 장식할 오늘의 마지막 여정. 육즙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빼앗고 지글지글 소리에 마음을 녹이는 먹거리.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한 안성맞춤 코스입니다. 집배원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니 이 갈비향 때문에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원래 진안에 갈비가 유명했나요? 그러죠. 이거 흑돼지. 진안에서 또 고등어에 나온 흑돼지하고 같이 곁들이면 신선하잖아요. 여기서 잡아서 하니까. 물풀 고수하고 같이 동부 꺼낸 고수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수하고 같이 곁들이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원샷. 우와, 먹어볼게요. 와, 이 고수향이
쫙 보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싹 퍼지면서 고기의 맛을 좀 느끼할 수 있는 맛을 확 잡아주네요. 두 개가 갈비랑 고수의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져요. 갈비가 육즙이 딱 나오면서 같이 이렇게 이용화가 되니까 더 맛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 코스를 끝으로 나들이 동무와 함께한 지난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집배원님과 함께하는 봄 나들이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봄 나들이 원하신다면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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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에는 신비로운 마이산이 있습니다. 벚꽃 엔딩이 펼쳐지는 타병제 벚꽃길, 맛있는 먹거리까지 봄 나들이를 아쉽게 놓치셨다면 진안으로 봄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네, 누구보다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집배원과 함께 진안의 맛과 멋을 즐겨봤는데요. 마이산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진안의 알짜배기 여행 코스. 여러분도 기억해뒀다가 가족과 함께 꼭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자,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